시작해도 될까요? 예. 예. 4월 오늘 며칠이죠? 4월 20일, 27일, 4월 27일. 은빛 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제 날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합니다, 그죠? 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싸늘한데 이제 오늘도 날씨 덥네요, 되게, 그죠? 안전한 날씨를 찾는다고 하고 5월 1일부터 이제 4월 말이나 5월 1일부터 이제 모내기를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제 5월 달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웬만한 행사들은 다 뒤로 미루고 거의 한 6월 초 순 중순까지 무지하게 바쁘다고 다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작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이렇게 바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점심 먹고 나면 좀 이게 졸리는 것 같아요. 식곤증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한 주도 이렇게 오늘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김은명 선생님이 여행을 자주 다니시니까 귀한 글들을 이렇게 저는 못 가지만 대신해서 이렇게 눈호강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천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 사진을 이렇게 제천하고 괴산 좋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어떻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캠핑 스토리입니다. 예, 우리 가족 캠핑 스토리.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부제가 되게 읽고 싶게끔 만드는 예, 우리 가족 캠핑 스토리.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때 여행 갔다 온 거 기억하십니까? 어디 여행 가셨는지? 남해가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해 쪽이었는데 서천하고 이번엔 제천입니다. 제천. 그래서 한번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번 캠핑은 당초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추자도를 경유하는 제주도 캠핑 계획을 세웠었다. 제주도로 갈 뻔했군요. 4월 20일 오후에 집에서 완도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완도항 해운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가 예약한 4월 21일 완도항에서 추자도로 출항 예정인 선박이 강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도 완도로 출발하기 전 연락을 받아 완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불편함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문장이 좋습니다. 급하게 추자도 제주도 여행 관련 선박 및 숙소 예약권은 취소하고 섬이 아닌 육지에 있는 다른 캠핑장으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급하게 찾은 캠핑장은 충북 제천시에 있는 캠핑장으로 폐교된 학교에 세워진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겹치잖아요. 문장이. 그럼 충북 제천시에 있는 폐교된 학교에 세워진 캠핑장으로 이렇게 문장을 하나라는 게 좋습니다. 오락산 입구에 자리 잡고 애견 운동장까지 딸린 규모가 큰 캠핑장이었다. 애견 운동장까지 있다면 진짜 딱 안성맞춤이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집에서 캠핑장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국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도로 이용료도 없고 운행거리 및 소요 시간이 짧은 국도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이동거리는 138km로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동 경로는
보은군, 괴산군을 거쳐 제천시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이동하는데 가는 도중 괴산에 있는 산마기 갯길 입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 가족은 캠핑 시 1일 1카페를 방문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 식사 후 사전 조사한 한옥으로 된 카페를 방문했다. 오, 이거 좋네요. 1일 1카페 간다는 거. 카페를 찾아가는 길이 좋지 않아 불편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산중턱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고 조경이 잘 되어 있었다. 특히 카페를 운영하는 여사장님이 화가로 지붕기와 고장난 시계, 징, 돌 등의 그림을 그려 소품으로 전시하고 있어 색다른 맛을 느꼈다. 둘째 날에는 캠핑장 인근에 있는 청풍호와 제천 을림지를 방문했다. 청풍호는 예전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지만 케이블카 모노레일이 새로 생긴 것 같아 반려견과 탑승이 가능한 케이블카와 유람선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하였다. 반려견이 호강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유람선은 선박을 새로이 건조 중이라 운항을 하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했군요. 청풍호에서 제일 볼만한 풍경은 하늘 높이 솟는 수경분수쇼 구경이다. 이 분수쇼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해진 공연 시간에만 연출을 한다고 한다. 다음은 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 위치가 높고 좋아 충주호를 360도 구경할 수 있었다. 가뭄으로 수위가 내려가 있어 조금 아쉬웠지만 조그만한 섬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점심 식사 후 제천 을림지로 향했다. 을림지 역시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장소인데 이번에 방문한 을림지는 커다란 광장, 역사박물관, 인공폭포, 자동차 극장, 놀이동산 등을 갖춘 대형 장소로 크게 변해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을림지보다는 주변 볼만한 장소와 관광객을 더욱 끌어모으는 듯했다. 이 밖에 제천에는 옥순봉 출렁다리는 반려견 동반 불가, 자드락길 등 구경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다. 마지막 셋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 날 구경은 하지 않고 식사만 했던 산마기 갯길을 들리기로 했다. 괴산 산마기 갯길 유명하죠. 이곳 산마기 갯길 역시 예전에 한번 걸어서 둘러본 적이 있어 이번에는 유람선을 이용한 산마기 갯길을 둘러보았다.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유람선을 이용하여 더 넓고 길게 산마기 갯길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산마기 갯길 관광을 끝으로 집으로 향했다. 괴산 제천을 여행한 이번 캠핑에서 느낀 점은 내가 살고 있는 옥천과 비교했다. 괴산댐 때문에 생기는 호수를 이용하여 산마기 갯길을 만들고 유람선을 운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제천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을림지 옆에 대형 광장 및 공원 같은 장소를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옥천군에서는 옥천 구경을 알리고 있지만 나름 소규모 관광객이 이용하기엔 불편하지 않겠지만 이곳들을 많은 관광객이 찾기에는 구경거리와 규모도 적고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옥천 구경 중 8경인 향수호수길은 괴산 산마기 갯길과 비슷한 목표로 만든 것 같은데 향수호수길은 주변 경관이 볼 게 없어 지루하고 산책길에는 계단이 많아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어 새로운 볼거리와 산책길 평탄화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대청호를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수용할 수 있는 계획 등을 세우는 발상이 필요한 것 같다. 아유, 잘 쓰셨습니다. 예, 아니 되게 어쨌든 마무리까지 되게 그냥 괴산 제천을 여행한 것에 끝나지 않고 옥천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글이 잘 구성이 참 좋았습니다. 되게
예, 규제가 많아서 문제긴 한데 최종현 최근엔 유람선 비슷한 대청호 생태관광선도 그 하기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안남 동락정에서 안남면 아시죠? 안남면에서 잔계관광지 지나서 석탄리까지 오는 코스로 일단 빠르면 내년에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가 워낙 심해서 유람선이라고는 하긴 어렵고 사실 수상버스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한 25인승인가 30인승인가 해서 그 배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얘기대로 맞습니다. 향소호수길이 괴산 산막의 길이 유명해지니까 그거 보고서 본다는 건 맞는데 얘기대로 계단도 많고 좀 풍경이 좀 지루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장계왕지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런 것들 한번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도 원래는 그 장계 관광지에서 저쪽으로 이제 막지리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한번 내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유역청, 금강유역 환경청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마이크로 예. 그거를 해놓고는 사람이 엄청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합정호 탑정호. 탑정호죠. 둘레가 11km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지리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막지리 주민들도 이게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기에는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배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막지리 같은 경우는 군북면인데 군북면 면사무소로 가려면 차로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같은 면인데도 막지리가 원래 그 김덕수 고향이라고 사물놀이 김덕수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댐이 생기면서 수몰이 되고 원래 막지리가 군북면 막지리가 아니라 안내면 원래 안내면 막지리였는데 국면 막지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렁다리나 수경분수대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제 유람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는 전국 어디에 가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유행이고 보은에도 모노레일하고 짚라인도 있고 보은군에 속리산이 있으니까 보은이나 영동에 비하면 옥천이 약간 관광 자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계산까지. 그래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형 관광버스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옥천은 내가 봐서는 일단은 하여튼 모든 게 생각하는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크게를 못 내다 보니까 예. 그냥 가족 동반해 갖고 가는 거는 편한데 예. 내가 볼 때 외부인이 이렇게 단체로 뭐 버스를 이용해서 온다든지 하는 거는 먹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장 이런 게 다 불편한 거. 아니 괴산은 인구 찾아봤더니 4만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3만년. 예. 3만 7천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올 때는 5만을 그러니까 지금 한참 내려가가지고 계속 줄고 있더라고 거기도. 예. 그러니까 지금 3만 한 7천 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산막의 댓글에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잖아. 맞습니다. 계산 떨어지고요. 이제 2만이 안 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같은 데는 2만 명이 간당간당해서 가보니까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많은 지자체들은 굉장히 2만 명이 안 되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산이 원래 증평하고 합쳐져 있었는데 증평하고 분리되면서 오히려 증평이 더 커지고 있고 괴산은 쪼그라들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랑 추자도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와서 문장도 되게 조곤조곤 이제 잘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몇 군데만
중첩되는 것만 빼놓고 거의 이게 자연스럽게 읽힐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원명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신청곡 혹시 뭐 생각한 거 계신가요? 저번에 한번 신청했었는데 네. 그거 말고 조용필의 허공 신청하겠습니다. 예? 조용필의 허공. 아, 좋은 노래인데. 허공 속에 묻혀야만 될 슬픔의 이 이야기. 아, 좋습니다. 그 노래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하고 다시 짝. 네, 이제 우리 김원 선생님 말고 우리 윤창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숙 선생님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이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저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했는데 옥천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삿짐 센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짐을 옮겨줄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이사를 도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사하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나도 지난달 이사를 하기 위해 미리 이곳 저곳 인터넷 검색을 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좋은 이삿짐 센터를 단골로 이용했었다. 이곳 옥천으로 올 때도 그곳의 도움을 받았다. 좋은 골목길에 있는 집에 있는 곳이라 일일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옮겨야 했다. 나는 너무 미안해서 옆에서 몇 개의 짐을 유모차에 담아 옮기는 것을 조금 도왔다.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짐을 옮겨준 분이 너무 고마워 약속한 요금보다 배를 더 드렸다. 안 받으시겠다는 걸 주머니에 찔러 넣어드렸다. 힘들다고 불평을 했다면 나는 더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달 이사할 때는 옥천에 있는 이삿짐 센터를 처음 이용해야만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세 곳에 전화를 했다. 모두 가격은 거의 비슷했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짐을 옮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트에 찾은 것으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의 부당함을 막기 위해 군청에서 인정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다. 여러 번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다. 없어진 것인가 보다. 군청에서 인정하는 곳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선정한 두세 곳의 이삿짐 센터에서는 이사 갈 곳과 이삿짐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가지를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사 가기 한 3일 전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한다. 다 똑같은 말이다. 옥션에서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이사 갈 날짜 가까이 와서 이삿짐 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내가 이사 갈 날짜가 손 없는 날이란다. 아직도 이곳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는가 보다. 내가 이사하려고 예정한 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사 가기에 3일 전에 전화하라고 자기네가 말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다니 기가 막힌다. 또 한 곳은 없는 전화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불과 보름 전에 통화를 했던 곳인데 문을 닫은 것일까? 다시 처음 통화한 곳으로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받고 곤란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조로 말을 했더니 조금 기다려보란다. 가능한 사람들을 동원해 보겠단다. 우여곡절 끝에 그날 오후 늦게 옥천이 아닌 곳에 사람들을 보내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조마조마했던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군청이나 행정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이삿짐 센터를 관리해 준다면 안심하고 이용할 것 같다. 왜 운영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잠시 사정이 있어 쉬고 있는 것일까? 부당한 이사 비용 없이 안전하게 이삿짐 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더구나
처음 옥천으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것일 뿐이다. 마음 편하게 좋은 곳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곳이 꼭 있었으면 한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옥천에 살면서 그리고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되게 소중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번엔 부동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삿짐 센터. 아, 이사하기 힘들으셨군요. 마이크. 네, 예.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삿짐 센터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처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으면 계약을 이렇게 해서 그 날짜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날 전화를 받고도 이사 가기 며칠 전에 다시 전화를 하라 그래갖고는 말을 휙 바꾸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구두로 물어봐요. 이제 이삿짐 그 이사할 양, 이사할 거리 뭐 이런 거를 구두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짐이 얼마 없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화를 받고 이제 나와요. 사람들이 그 이제 내 견적을 보러 나오는데 여기는 뭐 이제 내가 이제 짐이 적으니까 그런지 나오진 않고 구두로 물어왔어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전화 받을 때 계약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글쎄 왜 2, 3일 전에 또 전화를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휙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죠. 예. 그래.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르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그런 식으로 깨버리면 안 되죠. 예. 이삿짐에 얽힌 이야기. 또 삼탄도 있습니까? 예? 삼탄도 있습니까? 예. 아, 뭡니까 삼탄? 기대가 많이 됩니다. 3탄은 이제 정말 내가 그걸 제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잘 쓸지 모르겠어요. 그 집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문제, 그 집에 그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상태 이런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근데 저는 이때까지 그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집을 사서 갔으니까는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글쎄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월세나 전세 가면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전부 다 사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고 이번에 이사 와서는 제가 몇 가지를 사진을 찍어 놨어요. 찍어 놓으면서 또 겁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이거 내가 제대로 찍어야 될 것을 제대로 찍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음 호가 많이 기대되고요. 우리 오이수 어머님 바쁘시죠, 그죠? 궁금해서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노느라고 바빠요. 그동안 오늘 글을 못 써오셨지만 아니 쓰긴 썼는데 네,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요. 하나 써서 우리 문학 작가입니다. 책도 등단하고. 예. 아이고. 어디요? 밑에다 썼어. 등단하고 열심히 우리 김학분 어머님도 쓰신 게 있으신가요? 잠깐 주시겠어요? 너무 간단해갖고 난 글을 길게 못 써서. 이렇게 필요 없으면 짧은 글이 오히려 네.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예.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중독. 일도 중독일까? 나는 놀고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게 좋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 일을 하고 나면 많이 아프다. 어제도 고사리를 땄다. 조금만 필요한 것만 땄어도 될 텐데 있으면 있는 것을 다 땄다. 3시간을 하고 나니 허벅지가 아파. 이튿날은 걷지도 못하게 아팠다. 재미있어 어려운 줄도 모르고 했더니 몸살이 났다. 일이 있으면 하고 나면 아픈 것은 뻔한 사실인데 우선 재미로 한다. 일이라면 어느 것도 싫다 하는데 난 일이 있으면 즐긴다. 젊어서야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싹 가시지만 지금은 아니다. 며칠 끙끙 앓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다. 집 밑에 조그만한 텃밭이 있다. 이 밭은 내 장난감이다. 꽃도 심고 대파도 심었다. 상추, 고추도 심어봤지만 잘 안 되고 대파와 쪽파는 잘 된다. 그래서 이 밭은 파밭이다. 그거라도 잘 되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너무 크면 힘들 수 있으나 가지고 누굴기에 딱이다. 올해도 대파씨를 심어놓고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가 와야 좋겠는데 가뭄이 계속되니 내려다보고 있자니 애가 탄다. 하늘에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나 애타게 기다려진다. 오늘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물을 한번 줘야 되겠다. 하늘이시여 비 좀 내려주세요. 당신이 주세요. 흡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야, 텃밭에 좀 옮겨주세요. 예. 아유, 잘 쓰셨네요. 텃밭 갖고는 그 일상이 소소한 일상이 그냥 예 그런 것들이 잘 느껴졌습니다. 되게 아유 어떻게 잘 읽었고요.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근황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오이수 어머님. 고사리 따라가네. 고사리 딴 거 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저기 뭐 왜 바쁜지 뭐 한 건지 지나가면 잃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완전 치민 거 같아. 이사 가는 건 정리가 되셨습니까? 옥천에 살기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오이수 어머니 뺏기면 어떡하나 다른 곳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옥천에 사신다니 정말 반갑네요. 어쨌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오래오래 100살까지 지루해. 오래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0 아직 안 되셨나? 둘. 82. 아 그러니까 예 88, 88, 8땡 88 올림픽. 아 내일 모레 90입니까? 야. 그래도 아유 어쨌든 그래도 저리 건강하게 계시고 예. 이런 데 하고 참석하고 얼마나 좋아. 예. 우리 오이수 어머니 신청곡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 노래를 잘 몰라서 안 할래요. 노래 안 모르십니까? 예. 아 일창수 어머니 마이크에서 한번 예. 그 한명숙의 노란 샤스 사나이. 노란 샤스. 한명숙의 예. 예. 노란 샤스 사나이. 예. 아 노란 샤스 사나이 노래 좋지 않습니까? 그거 옛날에 우리 학생 때 그거 유행이었어요. 예, 많이 불렀어요. 노란 샤스 입은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의 예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듣고 오겠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김학분 어머니 낭송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손님이 와서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인 마누라가 가라고 가랑비가 오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으라고 이슬비가 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다. 어머니가 가끔 유머를 잘 하시다. 얼굴도 예쁘고 특히 얼굴에 티가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깨끗하셨다.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듬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평생 건강하셨고 돌아가실 때 처음으로 편찮아 3일 누우셔서 앓다가 운명하셨으니 자손에게 폐를 평생 안 끼친 분이셨다. 천도교, 동학을 14살부터 믿으셨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신동안에 가셔가지고 아침마다 목욕제기 하시고 청수 떠놓고 시천지 조화장 영세불망 만사제 하는 염불을 드렸다. 아버지는 7남매 남자로서 막내고 첫째 고모, 아버지 밑에 막내 고모이고 대전 대동군 앞에 디귿자 집으로 큰 개화집에 모섬식 못 두고 잘 살았다. 딸은 영수고
아들은 근수 갑수였다. 그 고모는 원남 갑부집으로 시집을 가서 대전에 터잡고 잘 사셨다. 딸은 영수 대동군을 졸업했고 근수 갑수는 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6.25 전에 대전여중에 다녔기에 고모에게 많이 가서 먹고 자고 했다. 고모 돌아가시고 지금 연락도 끊기다. 고모부는 장씨였다. 장종수가 그 집 딸인데 바람 피어난 이복 형제였다. 옛 생각을 하니 즐겁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 우리 어머니는 10남매 맞으셨고 여자가 7이셨다. 또 14살이 시집 민며느리로 오셔서 할머니가 딸같이 드리고 주무시고 드리고 키우셨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김씨 집안이셨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아유. 예. 짧게. 근데 그 옛날 동학 그 천도교 그 당시에만 해도 기죠. 그 동학 농민혁명도 있고 하셨으니까 14살부터 믿으셨어요. 어머니가 몇 년생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6살 들자셨어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김학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니 저는 네. 36년생. 36년생이면 88. 어머님이 동학농민혁명 때 그때 그 동학을 많이 믿고 하셨겠네, 그죠?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까 시일야 뭐 이렇게 뭐 읽으신 거 있었잖아요, 동학. 동학을 하셨어. 동학. 그 저기 그걸 뭐라고 해? 시일야 뭐 아까 동학을 적으라고 그러지. 그거를 무슨 교라고 그러더라. 여기네. 그 시천지 조화장 영세불망 천도교. 영세불망 천도교. 만세이지 뭐 이런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을 이제 사실 임내천 사상이라고 하고 이게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 당시 이게 세월이 느껴지네. 세월이 많이 느껴지고 집에서 한문 공부나 했지. 예. 그냥 저기 학교는 안 다니셨거든요. 예. 근데 이 동학을 믿었어 그런지 예. 굉장히 유식했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동학은 차별을 철폐하고 예.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되게 뭐 동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종교를 동학이라고 했으니까 뭐 녹두장군 전봉준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에서 살면서 기포령을 내렸거든요. 청산 한곡리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분의 이제 외손주가 정순철 선생이라고 옥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짝짝꿍 작곡가하고 졸업식 노래를 만든 그 빛나는 졸업장을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짝짝꿍과 졸업식 노래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고 학교 졸업할 때마다 빛나는 졸업장을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외손주이고 정지용 시인하고는 한 살 차이인가 날 거예요. 그분이 1902년생인가 그런데 소파 방정원하고 어린이 문학 운동을 하고 예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동요 작곡을 많이 그래서 청산면이 고향인 거죠 그분은. 아니 정순철 작곡가. 그래. 예 그래서 뭐 그런 동학과 연관된 한곡리 문바위에 가면 이게 동학 농민군들이 새긴 글자도 있고요. 예, 정지용 씨는 구읍이고 정수선 선생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부 선생님 글 잘 들었고요. 신청곡이 있다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내 고향 남쪽바다. 영원 불멸의 내 고향 남쪽바다. 남쪽바다. 예,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 김가만 선생님 예 낭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시를 시상이 잘 안 올라가지고요. 이게 뭐 제가 장독대라는 다음에 저는 이름도 몰라요. 지금 보면 누가 지었나를. 예, 근데 예, 이 시는 어디선가 보고 옮겨 놓은 지가 2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시를 쓰니 이름조차 모른다. 그냥 이 시가 마음에 들어와 감명을 받았고 옛날 노트를 뒤적이다 골라 적어봤다. 예, 작자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죄스럽지만 내 의지대로 조금 덧붙여졌음을 밝힙니다. 옛날 어느 시골 장독대에 깨진 떡시로 구멍 사이로 용케도 올라와 아주 예쁘게 핀 야생화를 목격하고 감탄을 하여 그곳에 한참을 서 있던 생각이 난다. 그때 나는 제목만 적어놓은 것이 임자일은 장독대다. 장독대. 이거를 제가 적어놨었어요. 제목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시는 원래 그냥 장독대란 세 글자인데 옛날에 제가 적어놓은 제목 임자일은 장독대라 붙여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은 장독대 기울어진 초가에 해묵은 이영 썩어 사그라지고 푹 꺼진 담장에는 잡초가 무성한 채 누가 심지도 않은 돌밭꽃은 썩은 초가 간신히 움켜쥐고 올라 하얗게 그리운 얼굴 마냥 이쁘다. 뒤편 이끼 낀 자가류엔 몇몇 크고 작은 항아리 몸뚱아리 깨진 채 나뒹군다. 그중 한 놈 때 묻은 주둥아리 하늘에 입 벌리고 낮이면 세월에 눈을 모아 갈증 풀며 어둠이 깔린 밤 고인물에 비친 달 하나에 버타며 모두들 떠나간 자리를 지키우는 초가의 장독대엔 오늘도 눈물 머금은 기다림 속에 하늘엔 국추 잠자리만 매물든다. 감사합니다. 지으신 거 아니고서 이게 이걸 보니까 장독대라는 시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눈이 선하네. 그죠? 네, 눈이 선하게. 이거를 아주 옛날에 어느 시골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깨진 막 장독 임자를 잊어버려가지고 나뒹 거라지고 막 그런 걸 보고 제목을 그때 적어놨어요. 제가 이상하게도. 근데 이 시를 딱 보니까 마음에 딱 들어와서 적어봤어요. 아니, 멋집니다. 푹 꺼진 담장이 마치 되게 시각적인 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쭉 낭송을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예 누가 심지도 않는 돌밭꽃은 썩은 초가 간신히 움켜쥐고 올라 하얗게 그리운 얼굴 마냥 이쁘다. 익힌 자갈 위엔 몇몇 크고 작은 항아리 몸뚱아리가 깨진 채 나뒹군다.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찍은 거죠, 그죠? 아유. 되게 인상적인 시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셨죠? 발등은 괜찮으시고요? 네. 조심합니다. 많이 정리를 했어요. 많이 정리를 하시고 그 큰 대문에 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추리라도 들어오죠. 출혈하기까지 들어. 엄청난 큰 대문이군요. 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게 돼 있어요. 대골 같은 집에 대박. 그 집이 스럽집인데 청성면 도천리 20년 됐어요, 이 집이. 좁은리라고 했죠? 네, 옛날 좁은데 지금 좋쳤네. 네. 저는 그 미술관을 잘 모르는데요. 미술관을.
학금리에 가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예, 학금리. 청성면 학금리. 예, 학금리 가는 버스를 타면은 예, 이게 출신 작가 동영화 그거 봤어? 그거 나온 걸로? 아 예. 여기 우리 김감만 선생님 신청곡이 노래? 시청곡이 이문세 예. 옛사랑. 다 옛날로 조금씩 한 단계 얘들이 올라갔습니다. 옛사랑. 예, 이문세가 이걸 이제 가끔 이게 저기 잠깐만요. 콘서트를 하면 예. 대학생이 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듣죠. 남들도 모르게 예, 서성이다. 서성이다 그렇지 이런 노래인데 읽듯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예, 노래인데 시를 정말 읽듯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오늘 그래. 마지막 노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세의 그 옛사랑 듣고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 실린 게 있군요. 그럼 한 해를 띄우겠습니다. 올 겨울에 보내야 되겠어. 올겨울에 오늘 알겠습니다. 지우진 않죠. 예. 예. 여기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